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자, 엔터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엔터 꼽은 이유를 보면 일단 최근에 실적이 괜찮습니다. 3분기 실적 대체로 엔터주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도 현재 실리면서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엔터주를 피했던 사람, 여기 엔터 소속 연예인, 소속 대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라고 해서 기피해 왔는데 인물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트럼프라는 인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리스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 엔터이기도 한데요.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이 엔터를 또 좋아하고 잘 아시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포인트 조금 더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엔터주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긴 했지만 아직 기대치에 충족할 정도의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제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담이었죠. 예전에는 이제 사재기를 많이 했었는데 팬들이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일단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다행히도 이제 지난 10월부터 해서 중국향 앨범이 일단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중이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중국향의 앨범 수출 비중이 작년에 가장 저점일 때가 한 9%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20%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매출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터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JYP가 가장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좋았냐면 공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공연을 통해서 이제 MD 매출들이 급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큰 공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주요 아티스트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BTS와 블랙핑크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컸는데 이 두 아티스트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들이 없을 때는 사실 힘이 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 단위의 매출을 바라볼 수 있는 두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두 아티스트가 복귀하면서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엔터 심리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팬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익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버스라든지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인 해외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플랫폼 안에서 수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플랫폼 쪽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엔터주 쪽 실적도 당연히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연말 공연 워낙 많고요. 연초까지 쭉 잡혀 있고 다 막 매진이더라고요. 좀 맞습니다. 가보려고 한번 보면은 다 매진이어서 인기가 정말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실적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보고요.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함께 보시죠. 큐브 엔터 나왔고요. 신송홀딩스가 나왔습니다. 신송홀딩스도 엔터줍니까?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배구조, 지분에 대해서 이제 연관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신송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로제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흥행을 하면서 YG 플러스가 어마무시하게 상승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오랜만에 또 G드래곤이 이제 음원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워 음원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이게 발표가 이제 선곡 발표고 앨범은 이제 정규 앨범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될 텐데 지금 G드래곤이 소속사 자체가 이제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사실 G드래곤 원픽이에요. 아티스트가 G드래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신송홀딩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G드래곤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상장 주식은 신송홀딩스가 우리가 대표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갤럭시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나 내년에 또 IPO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신송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 측면에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제 로제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봤으니까 이번엔 GD에 대한 모멘텀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송홀딩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효과를
GD의 정규 앨범 때 또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신송홀딩스를 꼽아주셨고, 그럼 가격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철수 매니저는 큐브엔터입니다. 네, 사실 4대 기획사 다 괜찮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중소형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큐브엔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좋았던 회사가 큐브엔터였는데 일단 여자아이들이 메가히트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죠. 일단 앨범 판매량 순위로 봤을 때는 걸그룹 중에 3위고요. 그다음에 공연 수익으로 5위권에 있습니다. 엄청난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큐브엔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있던 회사였는데 나워데이즈라는 친구들이 이제 나와서 신곡이 나왔을 때 초동 판매량보다 직전 앨범 같은 경우는 한 2배 이상 급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신규 앨범이 또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역시나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24년도 연간 매출액을 이미 다 달성을 했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오히려 엔터주가 좀 쉬어갈 때 예. 실적은 오히려 계속 성장했던 거의 그러네요. 유일무이한 회사가 바로 큐브엔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은 너무 낮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것도 큐브엔터의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지만 엔터주는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혹은 기대감 어떤지 한번 만나보시죠.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신송홀딩스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고추장 맛있어서 들어왔다가 권지용 덕분에 익절하고 나갑니다라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드래곤의 소속사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죠. 매출도 영업이익도 감소, 당기순이익은 적자됐네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13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기대감과는 다르게 약간 아쉬운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도 체크해 볼까요? 개미는 던지고 웨이는 줍네 이런 현상 현재 4거래일 연속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류는 떨어질 때 더 산다고 했습니다. 인류 한 분도 남아 계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미국 중국 무역 전쟁까지 원래 하고 있던 곡물 트레이딩 사업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의견 한 가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죽을 차트가 아닌데 겁먹지 마세요. 120, 240, 481선 다 밀집했다. 조만간 또 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를 지켜줄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큐브엔터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소연이 재계약이 중요해. 실적 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실적 전반적으로 잘 나왔는데요. 끊이지 않고 있는 재계약 이슈 계속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리포트 제2의 아이들이 더욱 목마른 시점이다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신인 보이그룹의 출범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감도 커지고 있네요. 그럼 다른 의견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나가면 누가 남나요? 리들샷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VT의 자회사이기도 하죠. 비스트, 펜타곤, B2B 소형까지 줄줄이 나간다. 재계약 때문에 다들 난리다라고 역시나 재계약 이슈 관련 불안감도 묻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견 한 가지 체크해 볼게요. 거래량은 없는 윗꼬리만 긴 영망치 15,000원 뚫더니 지지를 못한다. 한 방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14,900원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두 분 다 공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 들어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요? 특히나 신송홀딩스 가격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상으로 굉장히 좀 바닥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주주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평선이 한 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계속해서 모여지고 있고 앞전에 한번 슈팅을 주고 나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난 뒤에 지금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있던 매물대 없이 쭉 상승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박스권 상단 1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라인은 5,600원대 라인을 크게 이탈한다라고 하면 페익셀이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딱 7,01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5,600원 참고해 주시고요. 자, 큐브
큐브엔터도 역시나 뭐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가격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타 이제 빅4 기업들 대비했을 때는 수익 대비 지금 주가가 가장 또 매력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회사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식 취득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마감이 이제 11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추가적인 기관들 매입이 좀 자사주 매입이 있을 거라는 점도 지금 변동성장에서 약간 하방을 지질 수 있는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전고점 영역을 지금 돌파를 시도 중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도의 어떤 저평가 매력과 어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자사주 취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요 19,000원으로 꽤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저항이 오는 19,000원 선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3,000원으로 전저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공이 30% 이상을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19,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